루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것을 칼럼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도 전력 분석 영상입니다. 최인호, 김태현, 임종찬 선수를 살펴보았고, 오늘 영상에서는 이진영 선수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툴은 무툴이다. 이 격언에 맞는 또 한 명의 선수입니다. 그래도 풀시즌 가까이 소화를 한 외야수 중 한 명이기 때문에 한화 구단 입장에서는 반드시 포텐을 터뜨려야만 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의문이 많이 있는 외야진입니다. 현 시점 잘 돌아간다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진영 선수는 외야진의 빈틈이 보일 때 자신의 가치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찬 선수처럼 외야 주전에 도전을 하는 이진영 선수입니다. 23시즌 10홈런을 기록하면서 주전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드디어 밀어줄 만한 외야수가 생겼구나. 24시즌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대는 실망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시범 경기 때부터 아쉬운 모습이 있더니 1군 복귀 후에도 부진, 주전이 나와야 하는 외야진이고 공격과 수비가 되는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수라 가능성을 넘어서 확신으로 이어지기를 바랬지만 하나 외야진에 저주라도 있는 것인지 가능성만 보이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매년 다시 원위치, 새로운 선수 테스트, 이젠 좀 지겹기는 합니다. 그 고리를 끊어내는 선수가 25시즌에는 나와야만 합니다. 이진영 선수는 24시즌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했고 결과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부상으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에 심리적으로 힘들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 폼을 바꾼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너무 믿지 못했다. 한 타석 놓치면 폼 때문인가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 할 만합니다. 마음은 조급해지지 결과는 안 나오지 심지어 몸도 아프지 본인도 힘들고 보고 있는 사람도 속 터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가장 앞서 있던 외야수였기 때문에 이진영 선수의 부진은 선수 본인뿐만 아니라 구단에서도 참 난감했을 겁니다. 결국 손목 6구골 골절 진단을 받았고 이러한 골절이 된 상태로 야구를 하다 보니 신경과 근육까지 찢어져 손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미련한 행동을 했다고 봅니다. 본인이 자신의 몸을 관리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신경 쓰지 못하는데 이것도 성적이 좋으면 상관이 없을 겁니다. 여기 좀 아픈데 하는 말이 조금 더 편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성적이 나쁘니 더욱 말을 못하지 않았나 괜히 오해를 받을까 걱정을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걱정이 좀 되네요. 이진영 선수의 최고의 장점은 손목 힘이 좋다는 점이었습니다. 손목 부상을 당한 부분은 우려가 됩니다. 그래도 후반기 이진영 선수가 1군 콜업이 돼 경기를 소화하고 교육리그까지 갔던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이진영 선수 25시즌 목표는 최대한 많은 경기에 나가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햄스트링 강화 운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타격과 달리 수비는 주루에서만큼은 기복 없이 팀의 보탬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경문 감독이 수비와 주루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만은 왠지 백업으로 1군에 있더라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 느껴져서 좀 씁쓸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부상이 얼마나 선수에게 데미지를 주는지 간접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수비력만 본다면 센터의 플로리얼, 코너에 임종찬, 이진영 세 선수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겁니다. 안정감, 보살 능력, 수비폭 등 가장 안정적인 수비진이 만들어지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 1군에서 확실한 성적을 보여주지 못한 임종찬, 이진영 선수입니다. 아직까지는 반쪽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25시즌은 반쪽에서 벗어나 완전한 모습의 선수가 되어서 한화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펀치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 현대야구로 오면서 펀치력이 있는 선수와 없는 선수에 대한 평가 가치가 확실히 다릅니다. 임종찬 선수도 그렇고 이진영 선수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펀치력이 있는 선수들이고 훗날
포텐이 터진다면 20개의 홈런은 기록할 수 있는 선수로 보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장타력이 부족한 한화로서는 꼭 필요한 선수이고 꼭 포텐을 터뜨려야만 하는 두 선수입니다. 특히나 이진영 선수는 풀시즌을 소화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영 선수는 24시즌 1군에서 42경기를 뛰었고 타율 2할 4리 1홈런 8볼넷 27삼진, 출루율은 2할 8푼 1위, 장타율은 3할 1리, OPS는 0.583을 기록했습니다. 2군에서는 21경기를 소화하였고 타율 3할 2푼 3리, 3홈런, 12볼넷, 15삼진, 출루율은 4할 3푼 6리, 장타율은 4할 9푼 1리를 기록합니다. 이진영 선수는 타격감의 변화, 문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영향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타격이든 투수이든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확신, 믿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변화를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심 안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거기다 성적이 나왔다면 안타가 좀 나오기 시작했다면 그래도 괜찮았을 테지만 성적 자체가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진영 선수는 많은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손목 골절 부상까지 당했습니다. 후반기 1군에 복귀 후에는 몇 경기 반짝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길게 이어지지는 못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코치들이 말릴 정도로 훈련을 많이 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킬, 기술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성적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진영 선수를 지적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타격존이 작다는 부분입니다. 바깥쪽 로우 코스, 딱 이쪽 코스에만 히팅존이 잡혀 있고 다른 코스에는 히팅존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진영 선수가 가장 먼저 선택했던 것은 성구안입니다. 성구안을 통해서 최대한 칠 수 없는 공들을 골라내고 다른 코스에 들어오는 공들은 파울로 만들고 이러면서 버티다가 볼넷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바깥쪽 로우 코스에 공이 오는 곳을 공략하는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타격존이 너무 작다 보니까 효율성 면에서 떨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로봇 심판이 도입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할 때보다 좀 더 늘어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안 그래도 히팅존이 작은데 스트라이크 존은 비교적 높고 넓어졌다. 결국 이진영 선수에게는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다른 코스에 푸시를 받다 보니까 결국 장점으로 이야기가 되었던 성구안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공을 골라내지 못했다. 결국은 전반적으로 기술의 향상이 필요한 이진영 선수입니다. 그래도 이진영 선수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확실합니다. 도루를 할 수 있는 주력을 가지고 있고 10홈런을 친 전력이 있습니다. 즉 펀치력이 있습니다. 중견수, 우익수, 좌익수 모두 할 수 있는 수비력을 갖춘 외야수입니다. 반쪽짜리가 많은 한화는 꼭 포텐을 터뜨려야만 하는 선수입니다. 오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다. 그런데 항상 말하죠. 오툴은 무툴이다. 컨택을 보여주지 못하면 모든 능력은 아무 의미가 없기는 합니다. 결국 이진영 선수에게 남은 숙제는 컨택이고 그 컨택력을 어떻게든 올려야 된다. 즉 타격존을 어떻게든 넓혀야 하는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는 이진영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 작년 이맘때쯤만 해도 가장 앞서 있는 선수는 최인호 선수가 아니라 이진영 선수였습니다. 일단 보여준 스탯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현재는 이진영 선수가 1군에 있을 것인가 활용받을 것인가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김경문 감독은 대주자를 많이 활용하는 감독이고 대주자를 활용하기에는 이진영 선수의 주력은 좀 떨어지는 편이기도 하죠. 도루가 가능한 거지 상대방을 압박할 정도의 주력은 아니니까요. 결국 보여줘야 되는 건 대타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주전 자리를 확보해야 하죠. 문제는 대타 능력을 이야기하자면 아무래도 내야에 있는 선수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가 될 겁니다. 결국 이진영 선수에게는 주전 확보만이 1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이진영 선수는 상당히 어려운 숙제를
해결해야만 할 겁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선수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영 선수가 자존심을 세우는 시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는 건 확실한 주전 외야수를 하나는 찾았다는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교육리그에서 임종찬 선수와 더불어 이진영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24시즌 후반에 김경문 감독이 이진영 선수를 콜업하고 활용하면서 이진영 선수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했을 겁니다.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서 이번에야말로 하나의 주전 외야수가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